분명히 있겠죠? 자, 23번에 보시면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an 더하기 1과 sn 곱한 게 an과 sn 더하기 1 곱한 거랑 같더라. 이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의도를 분석하자면 an이라는 수열과 sn이라는 수열은 an을 이용해서 만들긴 했지만 전혀 다른 수열이야. 얘랑 얘는 전혀 다른 수열이야. 근데 이 수열이 한 번에 같이 쓰여져 있어. 그 말은 변수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x만 있으면 보기가 편한데 x 말고도 y도 포함된 식이다. 그럼 얘를 보고 어떻게 먼저 판단해야 되냐면 하나의 변수로 통일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 통일할 수 있으면 통일하는 게 우선입니다. 무조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야 되는 거야? an과 sn의 관계, an과 sn의 관계, 이 개념이 접목이 될 건데 이거 보자마자 이 관계에 의해서 정리가 되겠구나 라는 걸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A과 Sn의 관계가 뭐였죠? A1은 S1과 같고 첫 번째 항이 아닌 AN들은 SN에서 SN 빼기 1을 해준 거랑 같은 거였지. 두 가지로 나눠서 1 대입할 때랑 1이 아닌 각 대입할 때로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볼 거란 얘기야. n일 때 그때는 A2와 S1이 A1과 S2하고 같게 된다. 그럼 지금 여기서 S1은 A1과 같으니까 맞지? 이게 약분이 되느냐? 이건 0이 아닐 때만 약분이 될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초항이 0인 경우가 쉽지가 않아. 초항이 0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치 않아. 그래도 생각은 초항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 나중에는 초항이 0인 경우에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 경우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출발점을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항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약분을 해서 A2하고 S2가 같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S2는 누구니? A1 더하기 A2 아니니? 이러고 보니까 A2가 소거가 돼. 그럼 A1이 0이 나오네. 맞아 안 맞아? 무슨 말이야? 0이 아니라고 했더니 0이 나와? 모순이란 얘기지. 그래서 A1은 0일 수밖에 없구나. 됐어. 그럼 초항은 0이 된다는 게 판단했고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이 SN은 뭐로 바뀌었어?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준 걸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N에 대하여 SN 더하기 1은 미쳤나봐. 엄한 짓 하고 있어. 엄한 짓 했어. 거꾸로 봤다. 자, 여기에서 항을 하나 줄여. 항을 하나 줄인다. 그런 다음에 위에서 아래 빼주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 빼준 게 누가 되는 거고? AN 되는 거고 얘가 AN 되는 거고
얘에서 얘를 빼주면 몇 번째 항만 남아? n 더하기 1번째 항만 남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공통이면 빼줄 수 있는데 공통이 아니니까 그냥 빼주는 거 안 될 거야. 맞아 안 맞아?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묶어서 빼주지.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 묶어서 빼주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빼주는 거 뺀다는 얘기는 뭔가 소거가 일어나야 되는데 소거가 안 돼.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가 안 돼. 그럼 이 방법이 아니구나. 자, 그럼 다시 뭐로 분석을 하는 거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 이 자체를 그대로 얘에서 얘를 빼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를 SN으로 맞춰줄 수 있구나. 얘도 SN으로 맞춰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됐어.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 하나씩 나열해서 귀납적 추론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야.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하고 그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얘가 뭐로 바뀌니? AN 더하기 1은 SN 더하기 1에서 SN으로 바뀌겠네. 거기에다가 SN이 곱해진 거고, 오른쪽에 있는 AN은 SN에서 SN 빼기 1을 빼주겠네. 그리고 SN 더하기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산하시면 얘네들 곱한 게 같은 값이 나와. 그럼 양변에서 수거가 되겠네. 그럼 얘 곱한 거랑 얘 곱한 게 남죠. 근데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어.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를 없다고 생각하고 오른쪽도 마이너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수열이 얘 입장에서 연이은 세개항의 관계가 되고, 맞아? n-1번째와 n번째와 n 더하기 1번째의 관계인데, 얘가 중항이 되네. 중항의 제곱이 사이드항의 곱과 같다.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됐어?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조심할 거. 뭐 이상에 대해서? 이 이상에 대해서. 됐어? 첫 번째 항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항 제외하고 초항 제외하고 등비수열이다. 여기까지 됐어? 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이 이 SN이라는 수열을 볼 건데 S1은 빼고 0이었으니까 S2부터 등비수열이다. 얘네가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얘 입장에선 얘가 초항인 거고 공비가 새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럼 뭐 찾아야 돼? S2 찾고 S3 찾으면 얘가 만약에 3이고 얘가 6이라면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될 거란 얘기지. 얘가 4고 얘가 10이면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될 거란 얘기지. 즉 얘네 둘만 확인하시면 돼. 여기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봐서 A1을 아니까 계산해보시면 S2와 S3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그 문제가 뭐야? SO 값을 구해라. 초항은 배제된 거니까 이수열에서 5번째 항 구해라. 무슨 말이니?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공비를 구해라. 이거 4 아니야? 이것도 10이 아니야? 그럼 얘는 기준을 S2에다가 공비가 얘와 얘의 캡 3번 곱해졌구나 라는 걸 판단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문제 의도를 읽어드려서
변수가 두 개가 되니까 AN과 SN은 다른 수열인데 다른 수열이 곱해져 있어 한 변수로 통일을 해라. A로 통일할지 S로 통일할지 됐어. 근데 이 문제 보니까 아 S로 통일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수열을 판단한 겁니다. 해보셔야 돼. 쉽지는 않지만 자꾸 해보셔야 보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볼 건데 24번부터 이제 27번까지가 같은 계열의 문제가 되겠죠. 내가 수열의 규칙을 차이를 먼저 보고 비율을 보고 그 다음에 역수 규칙을 봐라. 그 다음에 군의 규칙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차이가 일정하냐 차이가 일정하지 않으냐, 비율이 일정하냐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냐, 그 차이들이야. 다시 한번 점검해볼까? 수열의 규칙에 의하면 첫 번째로 차이에 대한 얘기인데 차이가 일정한 경우,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언제야?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줬더니 상수인 경우죠. 이게 무슨 수열이었어? 공차가 예인 등차 수열. 됐어 안 됐어? 얘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었다. 차이가 일정하지가 않아. 그럼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준 게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일정하지 않은 숫자를 나열해도 뭔가 규칙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얘가 n에 대한 식이 나올 거다. 됐니? 근데 얘는 공차는 아닌 거지. 하지만 얘네 둘의 일반항 추론은 같은 접근법을 쓴다. n번째까지 대입해서 양변을 변변 더하는 방식을 쓰는 거야. 방식이 똑같아. 그랬더니 얘는 D 라고 얘기하면 일반항이 뭐가 나오더니 일반항이 뭐가 되니? 라고 봤더니 초항을 기준으로 하면 똑같은 애가 계속 더해져서 D가 n-1번 더해진 거였고, 됐냐? 얘는 뭐가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n번째 항은 A1에다가 F1 더하면 B2가 되고, 얘가 B2니까 F2 더하면 B3로 바뀌고, 얘가 B3니까 F3 더하면 B3가 되고. 됐어 안 됐어? 어디까지 더해지는 거였어? n-1까지 더해지는 거였어. 단 이거를 그냥 귀납적으로 이렇게 더하면 된다가 아니라 방식은 계속 기억해야 돼. 봐도 헷갈린다. 1 넣어봐서 2 넣어봐서 3 넣어보고 쭉 가서 n-1 대입해보면 정신들 차리고 들어야 돼. a n 빼기 a n-1이 f의 n-1이 돼요. 맞아 안 맞아? 얘를 남기고 싶은 거니까 전체의 총합을 이용한다고. 그럼 쭉 소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남는 게 누구냐? an 빼기 a1이 남고, 오른쪽에 남는 게 누구냐? f1, f2, f의 n-1이 되니까 a1이 넘어가면 얘가 된다는 거지. 이 방식을 기억해야 돼. 전에는 이걸 그냥 외웠어. 야 이게 공식이야? 알고 있어? 하고서 외워버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방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들이 더러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 공식이 교과에서 사라졌어. 그래서 공식을 묻진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고 저 문제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이 방식을 이용해서 추론하라는 얘기라고. 이게 차이가 일정할 때와
차이가 일정하지 않을 때 접근법이다. 근데 이게 안 돼. 그럼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차이가 아니라 비율적 접근으로 가보겠다는 얘기야. 같은 비율을 갖는지 다른 비율을 갖는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차이가 안 될 때가 비율적 접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가 비율로 볼 거다. 비율이 일정하다.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 지금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데 반복해야 여러분들이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저거였구나 저거 뭐였지? 그거였네? 라고 익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기나법 점화식은 일부러 반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얘가 상수가 되는 거지. 조심할 거 이거 가끔 학생들한테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게 전 거고 이 위에가 후다. 전 항분의 후항이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였어? 공비가 되는 거였고 얘가 등비 수열이 되는 거였죠? 그럼 등비 수열일 때 어떻게 접근을 해? 일단은 n번째 항은 기준항으로부터 초항이 기준항이면 얘네들의 갭이 n-1 칸이니까 공비가 n-1번 곱해진다. 됐어 안 됐어? 일정하지 않아. 비율을 봤더니 n에 따라 변해.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야? 방금 했던 대로 그대로 대입해 봐서 이번에는 아까는 차이니까 소거가 일어나지만 비율일 때는 곱셈 나눗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약분되도록 하면 돼. 됐어 안 됐어? 이번엔 약분이 포인트다. 자 그러면 1대입 해봤을 때 얘가 F1이야. 2대입 해보면 일부러 가로로 안 쓰고 세로로 쓰고 있던 얘가 F2야. 3대입 해보면 A3, A4가 F3 됐어? 쭉 가서 n-1 대입하면 an-1분의 an이 f의 n-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싹 곱하면 이번엔 약분이 일어나겠지. 어떻게 약분이 된다?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다. 총 곱을 이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위에 남은 게 누구니? A1분의 AN이 남았고 밑에 남은 게 누구니? 1대입값, 2대입값, n-1 대입값이 아까처럼 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곱한 거니까 얘네들이 곱해지더라. 맞아 안 맞아? 됐어? 저희 털어야 돼? 목요납등 졸리면 안 돼. 나도 졸리긴 한데. 졸리지? 그치. 졸릴 때 해결 방법. 다시 한번 또 먹으면 된다. 입안을 가득 채우세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엔 더하는 게 아니라 싹 곱해서 만들어진다. 됐어? 이게 예전에는 이것도 점화식이라고 해서 점화식의 18가지 유형하고서 가르친 적도 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과에서는 점화식을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야.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다는 얘기지. 차이에 의한 거 2개, 비율에 의한 거 2개, 총 4개. 됐어? 거기에다가 역수에 의한 거 하나.
그래서 기본적인 거 5개. 이해돼? 이거 그냥 외우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어떻게 찾아내는구나 라는 그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것 뿐이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식이 보여져 있을 때 차이가 이용됐으면 어떻게 찾아내는지, 비율이 이용됐으면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가 이제 역수에 대한 관계로 빠지거든. 근데 역수 쪽은 잘 안 쓰이기는 하는데 나오면 귀찮아져. 보통 지금 얘들아 나열하면 대충 어떤 느낌인 애가 와. 차이나 비율을 보면 그냥 계산해서 A1, A2, A3, A4, A5 5개는 봐야 돼. 수열의 규칙 찾을 때는 최소 5개가 필요하다. 알겠어? 어떤 문제 4개만 봐도 되는 경우가 있고 3개만 봐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열의 귀납적 추론은 5개 항은 나열해 봐야 어느 정도 보인다가 원칙이야. 알겠어? 5개 구해봤더니 이게 차이구나, 비율이구나 라는 게 보여. 됐어? 근데 역수에 의한 규칙은 계산해서 5개 찾아봤자 안 보여. 이게 차이도 아니고 비율도 아니더란 얘기야. 차이도 아니고 비율도 아닐 때는 뭐 해봐라? 뒤집어봐라. 수학에서 찾는 흐름이에요. 차이에 의한 규칙을 봤더니 아니래. 비율에 의한 규칙으로 봤더니 그것도 아니래. 그러면 역수의 규칙이 있는지 봐라. 그 3가지가 순서라고 생각하는 흐름 단계야. 알겠어? 세 번째가 이 역수에 대한 규칙인데 이 역수는 비율적인 역수는 어차피 기존에도 비율이었어. 역수가 비율의 규칙을 가지면 기존의 항들도 비율을 가졌더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AN분의 AN 더하기 1이 3이었어. AN 더하기 1분의 AN도 3분의 1이란 얘기야. 비율이었던 건 어차피 뒤집어도 비율이란 얘기야. 맞지? 그래서 이 역수의 규칙을 보려고 할 때는 비율이 아닐 때잖아. 규칙이 비율이 아닐 때야. 얘는 역수가 차이의 규칙을 갖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안 보였던 것 뿐이야. 저걸 보고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제 얘가 실제로는 이것의 일반적인 이론은 여러분들이 잘 안 다룬다. 조화수열이라는 이론으로 정리가 되는 거였다 라고 생각하면 돼. AN이라는 수열이 조화수열이면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야. 모든 항을 뒤집어서 나열해 봤더니 얘가 무슨 수열이더라? 등차 수열이더라. 됐어? 이거 말고는 안 나와. 그러니까 염두에 안 넣어도 돼. 이거 말고는 안 나와.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자는 거지.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수열의 n 더하기 1번째 항이 n번째 항을 빼줬더니 뭐가 되더라? 상수인 D가 되더라 라는 얘기야. 맞지? 근데 이 식과 같은 게 누구냐면 AN 더하기 1분의 1이 AN분의 1 더하기 D하고 같더란 얘기야. 맞지? 자, 요 식을 변형을 해봤자 할 수 있는 것 통분밖에 없어. 좌변 통분. 얘 변형하면 뭐밖에 없어? 우변 통분. 됐어 안 됐어? 자, 통분해보자. 통분하면 AN 더하기 1과 AN의 곱분에 AN 빼기 AN 더하기 1이
D가 되죠. 근데 처음부터 얘들아 무슨 짓을 했니? 역수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리된 식도 일부러 다시 뒤집어서 문제에서 나와. 됐어? 얘네들이 주어지면 너무 고마운 거니까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얘에 대한 얘기는 이쪽으로 나오더란 얘기야. 자, 뭐해? 뒤집어. AN 빼기 AN 더하기 1 분의 AN과 AN 더하기 1이 D. 됐어 안 됐어? 미안. D분의 1 됐니? 자 다시 봐. 예전부터도 학생들한테 내용이 어려우니까 야 이게 보이면 이렇게 해 저게 보이면 저렇게 해 라는 이론도 있거든. 얘 통분하고 뒤집으면 다시 역수 취할 거야. AN 더하기 1은 DAN 더하기 1분의 AN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왼쪽식하고 오른쪽식은 똑같은 거거든. 맞니? 어차피 똑같은 거 변형했으니까 같은 식이야. 얘네 둘은 똑같은 식인데 이 왼쪽에 있는 식은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대각선끼리 곱해서 정리해도 되지. 굳이 분수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DAN AN 더하기 1이 AN 빼기 A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야. 자, 이제부터 해석 방식이 중요한데 문제를 봤더니 수열의 점화식 귀납적 정의를 봤더니 얘네 둘의 특징은 뭐냐? 곱해진 항이 보이더라. 됐니? 곱해진 항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이 곱해진 항이 분자에 있을 때야. 알겠어? 곱해진 항이 분자에 보이면 역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식을 곱해진 항으로 나눠봐라 라는 게 수학에서 유형풀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로 바뀌어. 다이렉트로 바로 이걸로 바뀌어. 뭐 해라고? 곱해진 항이 보이면 곱해진 항으로 분자의 곱해진 항이 보이면 곱해진 항으로 전체식을 나눠봐라. 됐니? 됐어 안 됐어? 나열적 근거로 가면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곱해진 항이 보이면 곱해진 항으로 나눠보면 야 이런 꼴 나와. 야 이거 뭐야? 아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바꿔서 해석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예전부터 그냥 외웠던 풀이야. 저게 만들어졌던 원리가 이쪽이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추적해서 가는 이론을 얘로 나눠라 라고 얘기한다고. 됐어? 곱해진 게 보이면 곱해진 거로 나눠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얘랑 똑같은 식인 것 같지만 식의 형태가 전혀 달라. 맞아 안 맞아?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렇게 보이면 돼. AN을 X로 보고 AN 더하기를 Y로 보면 유리함수 맞아 안 맞아? 점근선 존재하는 유리함수란 말이야.
유리 함수처럼 생긴 점화식이 있으면 뭐 해라? 뒤집어라. 알겠니? 점화식인데 곱해진 항이 보이면 곱해진 항으로 나눠라. 유리 함수처럼 정리된 식이 있으면 역수 취해라. 그게 접근 방법이었어. 외우게 하는 접근법이었거든. 근데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겠구나, 차이가 아니고 비율이 아니니까 역수에 의한 규칙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인식하면 좋겠다고 설명을 하는 거고, 내가 방금 설명한 건 뭐야? 야 점화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곱해진항 보이면 곱해진항으로 나눠. 하는 식으로 바뀌어. 자, 유리함수처럼 보이는 게 있어. 그럼 뭐 하면 돼? 뒤집으면은 아는 놈으로 바뀌어. 뭐 했단 얘기야? 외우는 풀이였다는 거지. 이해도 안 돼? 차이에 의한 규칙, 비율에 의한 규칙, 아니면 역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역수에 의한 규칙은 이거 하나가 유일하거든. 너네한테는. 이런 꼴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어떻게 변형하면 되니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니까 이렇게 외우라는 풀이법을 설명하기도 했다는 거야. 자, 성향이 어떤 성향에 따라 좀 달라. 선생님 저 일단 외우고 볼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외우고 볼게요. 이런 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라는 걸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처음 배우더라도 그거 왜 그런데요? 설명이 안 되면, 방식이 설명이 안 되면 저거 뭐지? 뭐야 그거 외울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책 보고 외우면 되지. 내가 뭐 하려고 들어? 라고 하는 학생도 있다는 얘기야. 차이가 있는 건 뭐냐? 둘 다 1등급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1등급이냐가 달라져. 자, 일단 외우는 상에 강한 애들은 일단 외우고 봐. 그리고 문제 많이 풀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언젠가 그게 생겨. 이게 왜 그랬지? 그 생각이 안 생기면 온전히 1등급 안 나와. 알겠어? 그 생각이 안 들고 끝까지 갔어. 근데 1등급 나왔어. 운이 좋은 거야. 나 운이 좋았구나. 제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반대로 이게 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안 되면 설명을 안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야 그냥 외워. 뭔데? 나보고 왜 외우라고 그래? 수학이 무슨 암기야? 암기 과목이야? 뭐 이해하는 과목이라며 뭐 증명 없이 왜 자꾸 외우라고 그래? 그런 친구들은 이해하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암기도 필요해. 빠르게 이거면 이거구나 이거면 이거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걸 찾아내려고 해야 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게 있어.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야. 수학은 수학으로 보면 그게 그거야. 어차피 암기됐다는 얘기는 이해가 됐다는 얘기거든. 내가 보는 기준은 그래. 암기가 됐으니까 이해가 된 거고 이해가 됐으니까 암기가 된 거지. 어떻게 이해가 없이 암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냐. 지금도 9구는 81이 왜 9구는 81인지 몰라? 알잖아.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잖아. 초등학생한테 야 9 곱하기 9는 81이야. 9구는 81? 왜요? 라고 하는 순간 설명 못하면 얼굴이 붉게지겠죠. 얼굴이 빨개질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설명 못했나? 내가 9구는 81, 지금도 9구단을 9구는 81이라고 그냥 외우고 있던 건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9구는 80이라는 설명을 어떻게든 별짓을 다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2는 4를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그게 외워서 만들어진 결과야? 그럴 수도 있지. 9구단을 외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2 곱하기 2가 4였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야. 암기 후 이해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9구단 갓 외운 애한테 2 곱하기는 왜 4야? 라고 물어보면 지진 난다는 거죠. 머리에서 지진이 일어나. 이게 뭐야? 이 1은 4 하고서 외웠는데
2는 4래. 걔한테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갑자기 왜 그런지 물어봐. 물어볼 게 뭐 있어? 그렇게 써있으니까. 2는 사람에 가르쳤잖아. 그렇게 외웠잖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냥 외운 게 당연시 된 건데 외우자마자 갑자기 2는 4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자 하는 순간 지진이 난다는 거지. 그럴 이유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암기해서 이해 단계로 갈 거냐? 이해하고 암기할 거냐? 그냥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단, 둘 다 돼야 돼. 그리고 고난도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은 건 못 풀었다고 생각하면 돼. 안 풀었다, 이해되지 않았고 외우기만 했다? 1등급 절대 안 나와. 어느 순간까지는 1등급이 나와. 근데 어느 순간부터 1등급이 안 나와. 근데 그 경계가 언제야? 3월 9평이에요. 그때부터 경계가 갈라져. 근데 결국 수능에서 1등급 나오려고 어떻게든 공부를 하는 거고 지금 당장은 내신에서 어떻게든 등급 높이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아 그래 수능에서 1등급 안 나왔어. 그럼 그 전까지 1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모의고사가. 그렇지 않아? 그게 암기와 이해가 병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무조건 암기만 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만 하려고도 하지 마. 단 내 성향이 암기가 먼저인 것 같아. 그럼 암기부터 해. 그냥 주구장창 풀어. 문제를 외워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외워야 돼. 그것도 방법이야. 되게 중요해. 옛날 사람들은 정석책 외우고 다녔다?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 그때만 해도 정석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 어떤 책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뭐 써있는지 그걸 다 외우고 다녔어. 왜? 풀이 과정을 그만큼 암기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지. 외우다 보니까 아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이해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았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수학도 암기의 일종일 수도 있어. 일단 외워. 문제를 외워. 그것도 방법이야. 단 외우는데 국한두려고 하지 마. 외우는데 갇히는 순간 못 빠져나와. 왜? 어떻게 보면 그게 편하거든. 그냥 외우면 편하잖아. 아, 그게 이 문제 숫자만 바뀐 거다라는 것만 알면 편하잖아. 그게 유형풀이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 유형별 접근. 이 유형은, 이 유형은, 이 유형은 하고서 접근하는 방식도 외우는 방식 중에 하나야. 알겠어? 근데 내가 설명하는 쪽은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거든. 내가 많이 안 풀어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야 돼. 풀면서 외우란 뜻이야. 근데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서 외우란 얘기야. 암기를 배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나도 문제 많이 풀어서 외우기도 했어. 그건 당연한 수순이야. 알겠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 귀납적으로 추론하지 않고 식을 보고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고서 문제를 보자는 얘기지. 이제 24번 봐봐. 24번 초항이 6입니다. A1이 6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3의 n승이 더해졌어. A4 구해봐라. 뭐야, 네 번째까지밖에 안 물어봤네. 빠질 거 3번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귀납적 추론이라고 했지. 근데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항을 찾아보려고 해라 라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이 수열을 봤더니 뭐에 대한 규칙이야? 인접한 항의 차이에 대한 규칙 아니냐 이거야. 얘에서 얘 빼준 게 얘야. 아, 차이에 대한 규칙이구나. 그럼 뭐 하라고?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보라고. 1 대입해봐서 2 대입해보고 3 대입해보고 해봤더니 n-1까지 대입하면
AN은 AN-1에 3의 N-1승 되더란 얘기지. 자, 차이에 의한 규칙이니까 차이를 봤으니까 뭘 이용해라? 소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뭐 할 거야? 전체를 싹 더할 거야. 저걸 논술적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양변을 변변 더하면 이라고 쓴다고. 그림으로 안 그리고 양변을 변변 더하면 됐어. 어떻게 없어져? A2, A2, A3, A3, A4, A4, AN-1끼리 없어지고 좌변에 남은 게 AN밖에 없네. 우변에 남은 게 A1으로부터 뭐가 더해져? 3의 1승과 3의 2승과 3의 3승과 3의 N-1승까지 더해지네. 맞아 안 맞아? 조심할 건 뭐야? 얘네들이 몇 개다? N-1개다. 이거 체크하고 들어가. 항상 합 구할 때는 몇 개다라는 거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A1은 누구였어? U. 그럼 얘는 누구다? 6 더하기 1 빼기 R분의 A1 1 빼기 R의 개수승 쓰거나 R 빼기 1분의 A1 R의 개수승 빼기 1이라고 쓰거나. 근데 R이 3이니까 R 빼기 1로 가는 게 분모가 양수니까 보기가 편해져. 초항 3 1승 R의 개수승 빼기 1 이렇게 써야 나중에 암산이 돼. 얘들아, 암산이 별거야. 자주 쓰다 보니까 생략되는 거지. 그럼 2분의 얘 곱하기 얘는 3의 n승 2분의 3 빼주면 답이라고. 6하고 이걸 뭐 정리해서 하든 뭘 하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 마음인 거고. 여기다가 A4 대입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아까처럼 했을 때 이거 A4 구하래 세 번쯤 계산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순간 A14 구하래 13번 계산해야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야? 교과과정으로는 얘들아 정확하게 얘기하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교과과정은 7번째 항 이상 안 물어보게 돼 있어. 교과과정상 교육과정 개편안 하고서 이만한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럼 그걸 내려줘. 자, 잘 들어. 너네 이만한 책 있어. 읽을 거야? 읽으려면 이 책이 나한테 흥미로워야 되겠지. 아니, 이렇게 흥미롭지 않으면. 근데 교육과정 개편안 거기서 수학이 차지하고 있는 거 일부야. 그런데 책 두께를 보는 순간 일단 거부감이 생기지. 읽고 싶어? 안 읽어. 누가 읽어? 그 부분에 뭔가 좀 관심 있고 그런 사람들만 읽어. 근데 읽으면서도 어떻게 판단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거 없어졌네? 이거 바뀌었네? 안 내야 되나? 수능엔 안 내겠구나. 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교육관이 있잖아. 수능엔 안 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확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제를 한단 말이야. 내신에서는. 알겠어? A10 못 물어보게 돼 있어. 알겠냐? 그런데 A20도 나와. 왜? 확장된 이론이니까. 그럼 A20을 교과과정상에 맞춰가지고 나열하다 보면 찾을 거냐 이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 일반항 찾는 연습을 자꾸 해둬야 돼. 직접 나열해서 귀납적 추론도 해야 된다. 그거 잊지 마. 알겠지? 자, 25번 한번 볼래? 정신을 차리고 얘들아. 돌린 걸 이해하는데, 이해는 되는데, 그래 자꾸 눈 뜨려고 해야 돼. 참아야 된다. 너네 학교 가면 어떻게 버티니? 학교에서는 괜찮나?
남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오히려 막 운동장 가서 뛰어놀고 오잖아. 그게 졸려서 주지 않아? 정신이 피는데. 어? 정신이 맑아지고. 아, 너는 맑아져? 태훈아, 너도 그래? 네. 난 공감이 안 되는데. 이거. 왜냐고?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남자애들은 점심 먹고 나서 운동장 가서 축구하고 와가지고 5교시 자거든. 땀 많이 흘려서. 아, 점심시간에 축구하면 땀이 나지.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아, 농구한다고? 농구를 좀 약하게 하나 보구나. 나도 좀 격렬하게 하는 쪽이어서. 근데 대부분은 이제 5교시에 점심 먹고 10분쯤에다가 땀까지 흘리고 운동하고 오니까는 졸려가지고 5교시는 거의 대부분 숙면을 취하는데, 학교에서도 5교시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데, 그래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데 5교시 선생님들은 그치, 아 이렇지 하면서 그냥 좀 많이 봐줘. 진짜 많이 엄했던 선생님도 5교시만큼은 순해져. 어느 정도 허용을 다 해줘. 왜?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학생들은 그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 네, 여학교 다니질 않았지만 여학생들이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운동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수다 떠는 쪽이죠. 그렇죠? 수다 떨다 보니까는 이제 피로감이 수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몰려오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5교시 되면 이제 그때 수다가 딱 멈춤으로 인해서 말하면서 깼는데 말을 멈추니까 이제 졸려오는 쪽이야. 여학생들은 그쪽이 강해. 아, 내 경험상 그래. 내가 겪은 게 아니야. 내가 직접 해본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5교시는 항상 되게 힘들어하는 쪽이기는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업할 때도 점심 먹고 내가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러는 거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뿐이야. 그런데 내가 학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꼭 점심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 그렇지 않아? 학교에서 내리 조는 애들이 하고 나서 계속 자는 애들이 있더란 얘기야. 그러다가 집에 가면 또 자. 학교에서 자고 하고 나서 자고 집에서 또 잡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래. 얘 학원에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왔나 봐요. 어머니 얘 졸다 갔는데요? 집에 와서 피곤한지 오자마자 바로 픽 쓰러지더라고요. 그럼 계속 잤대. 어머니 학교는 어떤지 보세요. 했더니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상담해봤더니 계속 존대. 지금 한 몇 시간을 자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 학원에서 자, 집에서도 자. 편안하게 못 자서 그런가? 차에 누워서 자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습관이지. 내가 봤던 건 습관이야. 시기적으로 졸린 건 있어. 5교시 이해한다는 거죠. 저녁 먹고 이해한다는 거죠. 하루 종일 공부했어. 되게 피곤하거든? 되게 피곤하니까 눈이 풀려가지고 졸려 죽겠어. 이해한다는 거지. 근데 습관적으로 매번 졸아. 그건 너네들 경계해야 돼. 그거 되게 무서운 거야. 습관이 생긴 순간 무서운 거라니까. 나도 졸려. 나도 힘들고. 근데 나는 그걸 왜 버텨냈는데. 습관 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잔 것뿐인데 뭘. 덜 졸려고 한 것뿐인데 나라고 안 졸려? 아니야, 나도 무지하게 졸려. 안 자려고 한 거라니까.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내가 할 게 있으니까 쪽팔려서. 근데 뭐야, 너네가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안 졸려고 하면 그냥 잠을 깨버려. 내가 알아서. 졸려 죽겠어. 뭐 다른 거 안 해도 정신 차려야겠네? 어떻게든 깨. 뭐 눈을 비비든 마사지를 하든 뭐 기지개를 피든 뭐 스트레칭 하든 별짓을 다 깨. 근데 내가 아는 자기를 학대하는 데도 있고. 근데 그거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그지? 어? 근데 너네는 정신력 문제라니까? 너네 습관 들이는 거 문제야. 근데 너네들 어떻게 보면 편하지. 편하니까는 졸린 거지.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음이 올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되게 위험한 거거든.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나한테 선생님 그럼 안 좋으세요? 존 적이 있어. 근데 되게 위험해.
운전하다가 졸려. 운전하다가 되게 졸려. 그래서 한번 잘 뻔한 적이 있어. 옆에 와이프 태우고, 뒤에 장인어른 태우고, 옆에 처자 태우고. 근데 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존 적이 있어, 내가. 깜짝 놀랐지. 내가 운전하면서 조는 적이, 난 졸지 않아, 난 졸리지 않아 라고 난 자신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날따라 유독 너무 심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차 안에서 스트레칭 하기 시작한 거야. 졸리다 싶은 순간 스트레칭을 해. 왜? 졸리다 싶은 순간, 나 졸려 하는 순간, 순간적으로 잠드니까. 큰일 나잖아. 나 졸린가 보네 하는 순간, 그때부터 막 이제 그걸 졸음을 깨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눈 비비고, 그 별짓 다 해요. 차 안에서, 아마 옆에서 보고 있으면 가관일 거야. 여기서 막 목 잡고서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래. 근데 옆에 막 보조석 잡고서 막 이러고 있고, 시선을 앞에 보고 있고. 옆에서 보면 별짓 다 해. 근데 그러면서 깨는 거거든, 나는. 왜? 자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자면 죽겠구나. 평소에도 그래. 나 평소에도 그런다니까. 졸 시간이 없어. 할 게 너무 많아서. 할 게 연락 많아서 졸 시간이 없다니까. 졸고 싶어도 눈 감고 있다가 자고 싶어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돼 있는데? 저거 안 돼 있는데? 일어나야 돼. 왜? 미뤄지니까 일이. 일이 미뤄지면 중첩되는 순간 나는 일을 감당을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지금도 너네 교지 만들잖아. 박 선생님이 그거 할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줘. 그러시길래 네 했는데 자가격리 나오셨잖아. 드리가 미안한 거야. 내가 하고 있어. 보일교재도 해야 되잖아. 그냥 내가 하고 있어. 그럼 실전 대비만 수업도 해야 되잖아. 내가 해야 돼. 무슨 말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럼 기출문제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되니까 그거는 불편한 작업은 아니니까 기출문제만 그냥 학교별로 쭉쭉쭉쭉 넣어놓고서 편집만 하면 되니까 그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오래 걸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네들이 내가 한글 작업을 한 속도를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그냥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그냥 작업을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사람들은 게임하는 줄 알아. 옆에서 제 게임하네? 근데 보니까 한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 정도로 빨라. 다른 사람들은 되게 오래 걸리는데 난 되게 빨리 하거든? 근데 그런데도 할 게 많아. 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자는 거야. 왜? 그거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일이 밀리잖아. 너네들도 어느 정도 그 강박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졸면 안 돼. 난 안 졸 수 있어. 저 안 잘 거예요. 그냥 움직이라고. 괜찮아. 졸리고 뻔한데 뭘. 다 알아. 근데 괜찮아. 여기 물로 하시고 올게요. 다 알아듣잖아. 아니 뭐 어디 간다는 거겠죠. 화장실 갔다 오든 뭘 하든 갔다 와. 졸려 죽겠어. 일어나가지고 뒤에 가서 들어. 괜찮아. 난 그런 거 되게 자유로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선생님은 수업 중에 음식을 먹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거든. 껌 씹는 것조차 안 되는 선생님들도 있어. 껌 씹으면 예전에는 몽둥이 맞았었어요. 나 때만 해도. 근데 난 괜찮아. 껌을 왜 씹는데? 깨려고. 그렇지 않아? 배고파서 먹는 거야? 껌을? 아니잖아. 뭔가 입을 으물으면서 깨려고 먹는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괜찮아. 난 수업 분위기를 되게 자유롭게 갖고 가. 난 공부만 한다면. 여기가 주 목적이라면 괜찮아. 수업 중에 분위기 환기시켜서 엉뚱한 얘기가 나왔어. 내가 받아줘. 이유는 뭐야? 잠 깨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얘기가 수업에 필요하다면 그럼 받아줘. 깊게까지도 가. 근데 수업하는데 막 노만 까먹게 하고 우스갯소리 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수업 흐름을 끝난 거잖아. 그럼 안 받아줘. 그냥 안 받고 그냥 넘어가. 근데 그게 잠을 깨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도 받아줘. 난 되게 자유롭게 이 수업을 끌고 가는 쪽이야. 되게 프리하게. 프리스타일. 딱 정형화된 게 없어. 내 수업.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일단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니까. 그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의지가 제일 강해야 돼. 깨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아 그래야지 내가 도와줄지 이 녀석들아. 아 선생님 저 수업 중에 졸려가지고 죽겠는데 잠 깨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뭐 하면 돼? 사실 설명이 있어요. 언제? 수업 시간에? 따로 그럼 구충 요청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해주면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 선생님 저 시간 안 되시잖아. 선생님 바쁘시잖아. 수업 끝나고 와. 왜 10시에 끝나고 가려고 그래? 10시에 끝나고 와가지고 듣고 가면 되잖아. 주말에 또 와. 다른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 되지. 선생님 저 여기 지금도 안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 해주시면 안 돼요? 야 그럼 수업 들어야 되는 거고. 수업 한 건데 내가 못 쳤어. 해달라고 하면 되지 뭘. 그럼 더 받아? 더 받아야 돼? 했던 건데 뭘 더 받아. 기존에 하고 있던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하고자 하는 의지. 하려는 의지. 착각하지 마. 나는 하려고 하는 학생한테 그만큼 더 해주는 것 뿐이야.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해주는 것 뿐이야. 왜? 의지가 보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목적이 그건데 뭘. 너네들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알겠어? 근데 하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면 나도 방법이 없다는 거지. 의지도 없어. 안 해. 어떻게 내가 예전에 때려서 했거든. 착하지. 착해 보이지. 이 미소 속에 숨겨진 악마 모르시죠? 내가 많이 학생들을 때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많이 때렸어요. 단 규격에 맞게. 근데 그렇게 해서 바뀐 애들이 있어.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더란 얘기야. 지금은 아니야. 때리면 애들이 뭐야 내가 왜 맞고 다녀야 돼? 맞으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야. 현재가. 왜? 이게 다가 아니니까. 공부가 다는 아니거든. 단지 너네가 잡이니까 하는 거잖아. 직업이니까. 지금 다른 루트를 못 정했으니까 하는 거지. 공부 못하면은 엄마가 때려 죽인대요. 넌 죽어도 학원 가서 죽어. 집에 오지 마.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때린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 그게 한 10년 전부터 그래. 때린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 희한하게 그게 딱 10년 전 정도부터 그래. 그래도 안 때려 그때부터. 근데 그때가 보통 언제냐면 밀레니엄 베이비 2000년생 이후로 바뀌었어. 그때쯤 이후로 바뀌었어. 희한하게. 그때 태어난 애들부터는 때린다는 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물론 때려서 되는 애들도 있긴 한데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어. 그래서 안 때려. 근데 그 차이라고. 근데 지금도 물론 때려서 되는 애들도 있다니까. 그렇다고 너네가 맡기려고 하니 그것도 아니잖아. 너네들 의지적으로 자꾸 깨고 뭔가 하려고 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최대한 서포트는 해준다는 얘기야. 알겠어? 어떻게든 서포트 해줄 테니까 어떻게든 버틸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만 보여달라는 거지. 그럼 내가 돈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 서포트 할 테니까. 어떻게든 청각 선생님 붙이고 어떻게든 이게 학원에서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이제 끼케 1년 6개월? 1년 7개월? 1년 8개월? 수능 생각하는 거야. 그지? 겨우 20개월 정도 남았다. 시간 잘 간다. 그지? 벌써 17, 18. 나이 많이 먹었죠. 응? 벌써 어른이고. 응? 어느 순간 엄마 아빠보다 커지고. 우리 첫째가 나보다 커졌으니까 내가 작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타깝지만 근데 얘도 빨리 커. 너네 빨리 커. 시간 빨리 가. 20개월 금방 가.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최대한 서포트 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어낸 거니까 해보시라고. 그래서 최대한 서포트 받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게 우선이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뭐 날씨가 더운 것도 같기도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잠깐 더 문제를 볼 테니까 오늘은 첨삭 선생님을 늦게 들어오시게 하더라도 내가 좀 문제 보여줄 것들이 있으니까 4시까지 조금 보여줄 거야. 알겠지? 자, 물 좀 마시고 잠도 깨시고 볼 테니까 문제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25번, 26번, 27번 마찬가지 이론이니까 그 차이를 이용해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형 3에 보시면 28, 29, 30번 그 세 개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비율에 의한 거지. 비율에 의한 거. 그럼 여러분들이 28번 한번 같이 보자. 자, A11이야. 어떤 경우는 직접 나열하는 게 빠른 규칙이 나오기도 한다. 기납적 추론을 무시하지는 마. 자, 얘가 n 더하기 1분의 2n의 an과 같대. A4 구하시온데 A4가 아니라 일반항을 추론을 해보자고.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기납적 추론도 중요해. 그래서 한번 기납적으로 추론을 해보자. 자, 첫 번째 항은 1인 상태, 두 번째 항은 n에다 1 넣으니까 2분의 2의 A1이네. 결국은 A1과 같아서 다시 1이지. 세 번째 항 구해보자. n에다 2 넣으니까 3분의 4의 A2가 되고 A2는 1이니까 얘가 3분의 4라고 쓰면 되는데 이건 뭐야? 결과를 보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내가 기납적 추론에서는 결과 보려고 하지 말고 과정까지 같이 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 계산하기를 원해서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쓸 거야. 썼어? A4 볼까? 3 대입하니까 4분의 6의 A3 얘가 A3니까 4분의 6과 3분의 4와 2분의 2와 1이 곱해져. A5 볼까? 5분의 8 A4 과정을 보자. 5분의 8 4분의 6 3분의 4 2분의 2에다가 1이 곱해진 거야. 규칙 보여? 분모 분자 보이지? 자, 분자에 얘를 1분의 1로 보면 분자에 5개, 분모에 5개. 얘 1분의 1로 보면 분자에 4개, 분모에 4개. 맞니? 자, 그럼 A, N은
분모 분자에 몇 개씩? n개씩. 분모에는 뭐부터? 1, 2, 3, n까지 곱해지네요. 되냐? 분자에는 1은 없는 듯 있는 듯. 그 다음부터 2, 4, 6, 8 등차 수열이지. 맞아 안 맞아? 1부터가 n개잖아. 그럼 1 빼고 n 빼기 1개잖아. 맞아 안 맞아? 왜냐면 요 1이라는 규칙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부터 따져줘야지. 그럼 여기서 n-1개가 곱해질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의 n-1개니까 2의 n-1 됐니? 됐니? 다시 본다. 밑에는 n부터 3의 1까지 곱해진 건데 요 n-1개의 항들 n은 2를 묶어내면 2가 2 곱하기 n-1, 2 곱하기 3, 2 곱하기 2, 2 곱하기 1 맞아 안 맞아? 2가 총 몇 번 곱해져 있어? n-1번 됐니? 됐어. 2 묶어냈으니까 n-1부터 3이 1까지 곱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됐니? 약분되지? 이해도 안 돼. 그래서 이게 AN인 거야. 이게 기납적 추론. 자, 문제는 뭐야? 기납적 추론을 해도 규칙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답을 빠르게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거지. 기납 추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납적 추론을 해서 일반항을 찾으려고 했을 때 방법이 다른 것 뿐이야. 근데 기납적 추론으로 A4 구하면 되네. 이거 2이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수학적으로. 그럼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단순 의미로 묻진 않는다는 얘기지. 이해돼?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식으로 얘를 접근하는 걸 보자고. 방법 2. 일단 얘가 숫자였으면 참 좋겠는데 숫자가 아니니까 숫자였으면 등비수열, 그지? 이게 등비수열이면은 뭐해? 쭉 나열해서 양변을 싹 곱하잖아. 어차피 비율이니까 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얘기야. 1대입합니다. A2는 2분의 2의 A1 2대입합니다. A3은 3분의 4의 A2 3대입합니다. A4는 4분의 6의 A3 쭉 가서 n-1 대입한다. n-1 대입한다. an 구하려고 이러는 거야. 자, 양변에 똑같은 게 곱해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양변을 변변 곱하면 이란 말로 나와. 됐어. 그럼 이번에는 뭐야? 양변에 똑같은 숫자들은 약분이 된다는 거지. A2하고 A2가 약분되고 A3 약분되고 A4 약분되고 AN 빼기 1 약분될 거란 얘기야. 따라서 좌변에는 AN만 남고 우변에는 2분의 2, 3분의 4, 4분의 6, 6분의 5분의 8 n분의 2의 n 빼기 1이 남아서 A1까지 남는다. 됐냐? 이거 잘못하면 이게 없었으면 아닌가? 맞죠? 맞죠? 2, 4만 보면은 문제가 생기겠지.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렇게 약분됐으면 약분이 안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 얘를 다시 2분의 2 곱하기 1 3분의 2 곱하기 2 4분의 2 곱하기 3 5분의 2 곱하기 4
자연수적 배열이니까 분자도 자연수적 배열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규칙이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n분의 2의 n 빼기 1이라는 자연수적 배열에 의해서 a1까지 곱해진 거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다? n 빼기 1개니까 2가 n 빼기 1번 곱해지더라. 되냐? 2가 n 빼기 1번 곱해지더라. 그 이후에는 억지로 다시 써보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n분의 n 빼기 1까지 나오더란 얘기야. 뒤에 1은 있으나 마나. 그럼 이제 약분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얘랑 얘만 남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식을 보자마자 전 거에다가 곱해서 훅게 나왔네? 비율이구나. 됐어 안 됐어? 그럼 비율적 접근에 의해서 이 방식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 29번 30번 비슷한데 30번은 조금 달라. 맞지? 뭐 여러분들 설명할 거는 아직도 많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거부터 해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1번 한번 보자. 정신을 차리고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하기 1과 AN의 합은 3N 빼기 1이다. 자 이거 내가 설명한 적이 있어. 몇 개가 연이어서 2개가 연이어서 더해져 있다. 그럼 뭐 해라? 2개씩 묶어서 더해라. 홀수의 합을 물어본다면 양 끝에 하나씩 남겨놓고 양 끝 항을 구할 수도 있다. 맞지? 짝수의 항을 물어본다면 짝수의 항의 합은 양 끝에 2개를 남기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그냥 묶음 단위 계산할 수도 있다. 맞아 안 맞아? 자 이게 주어졌는데 뭐 물어봤어? A1, A5 A1과 A5의 값을 구해라. 기준이 뭐야? 5까지면 5개니까 2개씩 짝지면 1개를 남겨야 되는데 그 남길 항을 A3이 4일 때 이거 남기란 얘기지. 그럼 뭐가 돼? A1과 A2 묶어서 계산하고 A3 따로 보고 A4와 A5 묶어서 계산해라. 그럼 이 값이 나올 거다. 맞아 안 맞아? A1, A2는 여기다 넣으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이야. 에? 얼마니? 1 대입하니까 2가 나오죠. A4, A5는 4 대입하면 11 나올 거예요. A3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계산에 의하면 17이 될 거예요. 그럼 네. 지금 현재 문제는 A1과 A5를 물어봤어. 이번엔 어떻게 조작을 할 거냐? A2, A3, A4에서 누구는 알아? A3 알아. 이거는 17인 상태.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연이은 2개 항이고 A3를 알거든. A2, A3, A4의 합을 알면 되는데 A3를 아는 상태잖아. 근데 연이은 2개 항의 합을 구해야 돼. 이걸 알아. 그럼 얘 혼자 따당하잖아. 그럼 얘를 묶어주는 게 누구야? A3 하나가 더 있으면 되지. 그럼 A3를 한 번 더 추가하면 이것도 아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A3를 오른쪽에다 한 번 더 더해주면 되는 거 맞죠? 아는 거 이용하는 거니까. 이해되니? 아는 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A1과 A5의 합은 A2, A3는 2 대입해서 5가 될 거고 A3, A4는 3 대입해서 8 될 거니까 5 더하기 8이
21과 같아지도록 하는 값을 구하겠다라는 말과 똑같겠지. 이해돼? 두 개씩 어떻게 묶을 거냐? 나는 짱구 굴리는 거야. 잔머리 굴리는 거고. 근데 그게 수열적 이론에 근거한다라는 거밖에 없어. 자, 32번으로 넘어갈게. 좀 규칙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학기 중에 나중에 만나더라도 야 이거였잖아 다는 기억 못해도 아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나오셔야 돼.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에 걸로 계산할 때는 홀수일 때고 짝수일 때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홀수 번째 항에서 짝수 번째 항으로 갈 때, 짝수 번째 항에서 홀수 번째 항으로 갈 때 규칙이 다르지. 그래서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홀수 번째 항에서 홀수 번째 항으로 건너가는 규칙과 짝수 번째 항에서 짝수 번째 항으로 건너가는 규칙 또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n이 홀수면 n에다가 홀수의 일반항 2k 빼기 1을 대입해서 정리하라고 했어. 2k 빼기 1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 n의 a의 2k는 a의 2k 빼기 1 더하기 3. 홀수 번째 항에서 짝수 번째로 가는 항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홀수 짝수 얘기 안 해도 돼. 짝수일 때는 2k 대입해서 정리하라고 했어. a의 2k 플러스 1은 2배의 a의 2k 빼기 1. 뭐 네 번째 항이니까 차례대로 구해가지고 하는 기납적 추론 나쁘진 않지만 해볼까? 기납적 추론으로. 근데 A4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의미 없다. 일반항 잡아내려고 하는 거야. A1은 1이다. A2는 홀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맞아? 홀수 번째 항에서 짝수 번째로 갈 때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야. 맞지? 1 더하기 5가 될 거죠. 1 더하기 4. 그래서 5가 될 거야. 짝수 번째 항에서 홀수 번째 항으로 갈 때는 이거 무슨 정한식이었어? 하노이 탑. 하노이 탑.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거다. 원판 옮겨놨는 거. 2의 n승 빼기 1 하노이 탑이라는 거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자, 일단 여기다 넣어보자. 넣어보자고. A3는 2A2 빼기 1 2배에서 1 빼줄 거야. 과정으로 보는 게 있고 결과값으로 보기도 해. 과정으로 보면 여기다가 2배에서 1 빼줄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건너서 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 2배에서 1 빼줄 거야. 9 됐냐? 정신을 차리고 봐 얘들아. 4 더할 거야. A3는 13. 2배에서 1 빼줄 거야. A4 2배에서 1 빼줄 거야. 4 더할 거야. 2배에서 1 빼줄 거야. 4 더할 거야. 여기까지 쓴 순간 2배에서 1 빼고 4 더할 거야. 2배에서 1 빼고 4 더할 거야. 2배에서 1 빼고 4 더할 거야. 왜 4를 더했대? 진작 얘기해주지. 다 더했더니 3 더해야지. 3 더해야지. 이거도 틀렸잖아. 3 더해야지. 태호야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줘. 3 더해야지. 왜 4 더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3 더해야 돼. 그지?
자, 이렇게 하니까 얘들아, 여기에서 이걸로 갈 때, 여기에서 이걸로 갈 때 어떻게 돼서 만들어지니? 이게 왜 3이야? A 4지. 어디 잘못 쓴 거야? 5, 6, 다 잘못 쓰고 있잖아. 그죠? 짝수 번째에서 짝수 번째로 갈 때, 짝수 번째에서 짝수 번째로 갈 때 규칙이 보이냐? 이 얘기야, 내 말은. 홀수 번째에서 홀수 번째로 갈 때 규칙이 보이냐? 이 말이야. 규칙 보여? 잘 안 보이지 않아? 이게 뭐 차이로 볼지 비율로 볼지 잘 안 보이지 않냐 이거지. 귀납적 추론에서 규칙이 보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계속 잘못했어? 고마워. 지금 말해줘서 고마워. 아, 그런 거 있어. 빨리 얘기해줘 얘들아. 나도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래. 그럼 다시 19, 다시 23, 다시 45. 22. 왜 자꾸 4 더하지? 미안. 43, 46 됐죠? 이게 틀린 거 없지? 맞아? 네, 고마워. 4, 10, 22, 46 규칙 보여? 어떻게 하면 이게 나열된 건지. 1, 7, 19, 43 규칙 보여? 잘 안 보이는 숫자들 아니야? 1, 7, 19, 43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 보이면 차이가 뭔지부터 보는 거야. 차이 6, 12 뭔가 좀 이상하다. 얼마니? 산수가 안 돼. 24? 맞나? 맞지? 응? 뭐야 이거? 6도 하고 12도 하고 그 다음에 24도 해주려나? 어떠니? 잘 보여? 그럼 비율로 볼 거야? 7 곱하고 7분의 19 곱하고 19분의 43 곱하고 이렇게 볼 거야? 잘 안 보인다는 얘기지. 역수 볼 거야? 안 그래도 보기 힘든데 이거 역수 취하면 더 보기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대입해서 나열적 근거에 의하면 한계가 있더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몇 번째 항 찾을 때는 이 방법도 오라. 그지? 근데 나 봐. 계산 실수 많이 나오지. 때에 따라서 많이 나오잖아 지금 보니까. 그럼 나만 그래? 우리가 맨날 사칙연산에서 실수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 응? 나만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 계산이 많아지니까. 그럼 보자. 어떻게 가나? 두 번째 방법. 방투. 이 두 개를 연계를 시켜서 홀수 번째와 홀수 번째 항의 일반적인 관계, 짝수 번째와 짝수 번째 일반적인 관계를 유도하겠다는 얘기야. 대입하면 되죠. 맞습니까? A, E, K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돼. 정리해볼까? A, E, K 더하기 1은 여기다가 2배 A, E, K 빼기 1의 2배 2배에서 1 뺄 거야. 더하기 5 됐어. 이게 전이고 이게 그 다음이잖아. 홀수 번째 항만 봤을 때 맞니? 그럼 이게 보기 힘드니까 얘를 BK로 보면 얘가 그 다음 번째인 BK 더하기 1번째 항이 되는 거야. 얘가 n번째 항이면 얘가 n 더하기 1번째 항이 된다고. 홀수 번째 수열에서. 됐니? 이거 뭐야? 표준점화식 1번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나마
이걸로 보면 나열을 하더라도 몇 번째를 묻든 더 빠르게 추적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2번 계산이 1번 계산으로 줄어. 이해가 안 돼.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물어봤어? A10 아니 어디야? A5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에서 바로 A3는 2A1 더하기 5, A5는 2A3 더하기 5. 맞아 안 맞아? 이것까지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 계산이 더 간단해진다고. A11 물어봤어. 이걸로 가면은 22번 정도, 21번 정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로 가면은 계산 과정이 훨씬 단축된다는 거지. 거기다가 만약에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이론을 알고 있다면 이 수열의 일반항 A의 일반항은 얘가 된다니. 얘가 일반항 홀수기 때문에 그래. 홀수 번째 일반항이야. 1, 3, 5, 7, 9 일반항은 2K 빼기 1이야.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야. 너네가 아직 수열을 보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서 눈이 잘 안 열릴 수도 있지만 요 관계에서 얘가 일반항이지. n번째야. 맞니? 여기서 얘가 일반항이라고. 그럼 얘를 구하는 내가 얘 그때 얘기했잖아. 공식이 있다고. 공식이 있다니까? 근데 이 이론을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연립방정식으로 추적하는 거 했었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추적해서 AN을 구하는 이론을 했었잖아? 이걸 알면 이제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되지. 어떻게 접근할 거냐의 차이인데. 에라 모르겠다. 하나씩 짝콜 번갈아 가면서 구할 거냐. 홀수 번째에서 홀수 번째로 다이렉트로 가는 걸 찾아서 건너뛰면서 구할 거냐. 맞아 안 맞아? 일반항을 구해서 추적을 해버릴 거냐. 됐어 안 됐어? 뭐 하나 택하는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야 내가 이거 알려주니까 무조건 이 방법만 써야 돼. 안 돼. 그럼 안 된다니까? 전체적인 귀납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뭘 원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보면서 보란 얘기야.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가르칠 때 어떤 학생한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 그냥 대입해서 나열해. 나열하다 보면 나와. 그렇게 설명도 해. 왜?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어려워하니까. 야, 이게 속 편하게 그냥 대입해서 나열해. 속은 편하지. 근데 그게 속이 편한 거야? 무시받은 거 아니야? 나 안 된다고, 선생님이 단정 지은 거네. 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겠어, 개인적으로. 왜? 아직 완성된 게 아닌데. 시작인데.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얘를 규정 짓냐 이거지. 그러니까 다 알려주는 거야. 다 해봐. 안 되는 게 어딨니? 안 하는 거지. 내 판단은 그래. 안 되는 건 없다. 단지 안 한 것 뿐이다. 단, 안 했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있을 수 있다. 이해돼?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라.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부를 보면 되잖아. 나는 다 됐어. 이해가 다 됐어. 너 빨리 내 걸 만들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대학을 가는 루트가 다 다르니까 단기, 초단기, 중기, 중장기 그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면 대학은 다 받아준다니까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아무 대학이 아니라 꾸준하게 한 학생한테는 어떻게든 너 와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 논술도 있는 거고 학종도 있는 거고 교과전형도 새로 만드는 거고 수능도 보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 있는 거니까. 수학 편한 과목 아니니까 편하게 하려고는 하지 마.
자, 귀납. 나열적 근거로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나열했을 때 일반적인 표준점화식까지 해서 총 5개의 이론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방법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식의 형태별로 보는 것도 방법이니까 어떤 문제를 좀 볼 거냐면 34번 한번 보자. 이거 너무 쉬운가? 왜 다 3점짜리야? 끝놓기에. 자, 38번 한번 보자. 이것도 쉬운데? 너무 쉽잖아. 좀 특이한 거 없나? 4점 같은 3점, 3점 같은 42번. 42번. 한번 볼 거야. A323. AN 더하기 1이 2분의 AN 더하기 3. 아마 태훈쌤 그저께 맞지? 맞죠? 그저께 수업이시니까 화요일날 그날 마지막 수업인 거 알고 있지? 근데 마지막이 마지막인 거 아닌 거 알고 있지? 그 아저씨 언제 더 올 거야? 왜? 내가 데려볼 거거든. 다른 데서 괜히 개고생하게 만들기 싫어서. 그래서 데려볼 거니까 그게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최대한 그 사람 좀 독특하게 가르치는 방식도 있고 잘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기다리고 있어봐. 그 선생님 여기로 좋은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A4가 A5까지 더해라. A5까지 더해라. K는 1부터 5까지 AK. 뭐 까짓 거 5개니까 5개니까. 근데 아는 거는 A3이야. 그럼 A3 이용해서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차례대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A1으로 A2 구하고 A3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물론 이건 역으로 추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생각하기가 좀 버거울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자, 하나씩 가보자. 파란색 승서야. 자, A1 가지고 A2 구할 거야. 뭐 확인하래? 전 거 가지고 후 거 구할 것 같으면 전께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야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지. 그럼 귀찮다란 얘기야. 물론 이걸로 케이스 구분해서 쭉 가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그럼 일단 편한 게 노란색 아니냐 이거지. A3은 3이니까 얘가 홀수니까 어디다 넣어서 여기다 넣어서 A4 구하면 되겠다. 그럼 A4 구하면 3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다시 3 나오네. 맞아? 다시 또 홀수니까 위에다가 넣어서 3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다시 또 3 나오네. 자, 무슨 말이야? 3 나오는 순간 그 이후로는 계속 3이다. 맞지? 그럼 그 전에는 3이 나올 때까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일 수도 있어. 자, 이제 거꾸로 가보자. 거꾸로 역추적하는, 여기 담겨있는 이론이 좀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 이론 속에는 나중에 수능형 문제에서 나오게 될 거야. 자, A3이 3이라면 얘는 둘 중에 하나로 계산이 된 거거든. 2분의 A2 더하기 3이냐 2분의 A3이냐.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지.
그럼 A2가 홀이면 이걸로 계산하고 A2가 짝이면 이걸로 계산하죠. 맞습니까? 그럼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가지란 얘기야? A2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란 얘기네. 그럼 A2가 3인 경우와 A2가 6인 경우로 나눠서 계산될 건데 방금 계산한 거 힌트 얻어. A1은 둘 중에 하나야. 3이거나 6이거나. 둘 다 냈었잖아. 맞아 안 맞아? 귀납이라는 거는 그 나열된 거에서도 빠르게 규칙을 찾을 수 있는지가 속도를 좌우하니까. 이때의 A1은 얘가 6일 때 굳이 얘가 9 돼야 된다. 맞지? 홀수니까 괜찮아. 맞지? 그럼 얘가 9거나 얘가 6이 되기 위해서 얘가 10이 돼야 되지. 10인데 짝수니까 괜찮아. 그럼 A1이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야? 4가지. 근데 그 중에서 조건이 있어. 뭐라고 돼 있었어? A1은 10 이상이래.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냐? 그럼 A2는 6이란 얘기고 A, 3, 4, 5는 다 3인 거고. 이게 12에서 6으로 갔다가 3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첫 번째 숫자에 따라서 얘가 갖고 있는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 숫자에서 3 더한 거 2로 나눠. 그지? 잘 봐.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봐. 좌표 평면에다 옮겨버린다. 1일 때 A1이라면 수열도 함수라고 그랬어 내가. 맞지? 여기에다가 얼마만큼 더해서 3 더해서 얘하고 얘의 중점을 잡습니다. 맞죠? 그래서 걔가 A2가 돼버려. 그거를 2에서의 함수값으로 갖는다 라고 이해하면 돼. 됐어? 자, 마찬가지. 그럼 이제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짝수니까 이 짓을 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홀수면 어떻게 가? 얘가 홀수였으면 얘는 지금 얘가 홀일 때 요 계산된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적용된 문제가 있을 거니까 얘가 짝이면 그 다음 건 누구라고? 그냥 중점이라고 2로 나누면 돼. (2분의 A1) 중점이라고. 요게 두 번째 항이라고. 여기가 A1, 여기가 A2. 얘가 다시 짝수면 다시 또 얘 절반 나눠서 내려가겠지. 맞아 안 맞아? 얘가 또 짝수면 또 절반 낮아서 내려가겠지. 여기가 홀이 나왔어. 그럼 어때야 돼? 3만큼 더 했다가 2로 나누는 거지. 얘가 홀이면 3 더하면 짝수 되는 건 맞아 안 맞아? 홀이니까 짝수로 만들어서 나눠라 그 얘기야. 짝수면 절반 나눠라. 홀이니까 3 더하면 짝수 되니까 반 나눠라. 맞니 안 맞니? 자, 20으로 시작했어. 첫째 항이 짝수니까 뭐 해야 돼? 반 나눠야 돼. 10. 짝수니까 반 나눠야 돼. 홀이니까 3 더해서 반 나눠야 돼. 맞아 안 맞아? 맞니? 홀수니까 3 더해서 반 나눠야 돼. 짝수니까 반 나눠. 짝수니까 반 나눠. 홀이니까 3 더해서 반 나눠. 다시 반 나눠. 3 더해서 반 나눠.
반나노. 이해가 안 돼. 이런 규칙을 갖고 있게 이 초항 가지고 조절되는 수열이란 얘기야. 근데 3도에서 반나노가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계속 3이었다는 얘기는 특이했던 거지,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초항이 12로 시작하면 12에서 시작해서 짝수니까 반, 짝수니까 반, 홀수니까 3도에서 반, 3도에서 반, 3도에서 반, 계속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 이런 규칙을 잡아내야 돼. 3도에서 절반? 홀수면 3도에서 절반? 짝수면 왜 2로 나눠? 3을 왜 더해? 홀수인데 왜 3을 더해? 짝수인데 왜 그냥 나눠? 그 규칙을 봐야 된다고. 이해되니? 이게 수능형 문제, 어려운 문제에서는 저 규칙을 얼마나 빨리 잡아내는지가 수학에서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열적 근거를 이용도 하고 내가 얘기했던 그 점화식이라는 부분도 조금 접근을 하면서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면서 좀 안 되는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하시고 안 되는 거 점검하는 거 중요하니까요. 일단은 수업은 이 상태로 종료를 좀 할게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첨삭도 받고 질문도 받고 하시기 바라고. 참고로 내일은 첨삭 선생님들 두 분이 다 못 오셔. 알고 계시나? 내가 앞에 있을 거야. 알겠지? 내가 여기 있을 거니까 내일은 나한테 내 얼굴을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싫어하는 표정인데?